3번 직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알다시피 결국 대한민국은 위조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위조를 판명해야 할 국가정보기구가 스스로 위조를 감행한 일은 권력기관의 윤리성만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공권력과 정부와 국가사회 전반에 불신을 퍼뜨릴 수밖에 없는 위조 증후군은 숫자로 환산하기조차 어려운 광범한 사회적 비용을 안팎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위조 정보기관은 위조 사회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사건이나 증거를 위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진실을 위조하고 인간을 위조하고 여론을 위조하고 마침내 사회 정의를 위조하여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위조합니다. 위조의 끝은 없습니다. 대선 개입으로 민주를 위조하더니 이번에 위조로 이들은 스스로 종말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 종말마저 위조는 자신을 위조할 것입니다. 위조는 스스로 진짜를 구분해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할 때 나오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위조의 원천적 위험성입니다. 대공수사 50년 노하우, 무능인이 하는 건 뒤집어 말하자면 다 맹랑한 찬사의 여지가 있는 언설들입니다. 이들의 역사는 반인권, 반통일, 공작 정치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에 부당한 공을 세운 뒤 이들은 문민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 권력 위에 권력으로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은 이것이 중앙정보부의 본래 모습이었습니다. 이름이 2번 바뀐 뒤에도 이들은 저주받은 모델을 내심 섬겨왔음을 이번에 다시 한번 만천하에 고백한 셈입니다. 걸핏하면 정보기관의 명예를 말해왔지만 이들에게는 명예 같은 고급한 추상적 가치는커녕 사실 자체에 천착하는 윤리성조차 내장되어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 정권 출범 이후 NLL 대화록 공개, 내라는 모 사건, 탈북자 공무원 간첩 사건 시리즈로 한 해가 다 갔습니다. 이 문제는 모두 북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선 개입을 덮는 일을 넘어 여러 권력기관과 보수 언론이 여기에 북과 장구로 다투어 동조해 왔고 때로 사법부는 이를 추인해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개된 이 종북 노름 사태와 전국의 주도권은 정보기관에 있었고 정작 정치는 소멸했습니다. 민주사회적 생산성 또한 노골적으로 부인되거나 멸실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화와 담론은 사라졌고 광기가 팔을 쳤습니다. 야당은 대응에서 무능했고 주권저민에 빛나는 국민은 여론이라는 명목으로 전개되는 선동에 휩쓸리는 군중으로 전락시켜냈습니다. 분단 모순은 이처럼 남북 사이가 아니라 남한 내부를 집요하게 향해 왔습니다. 그 중심에 북한 관련 업무들을 독점해온 정보기관이 있었으면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번 위조 사건에서 분노를 감출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탈북자라는 분단체제 남쪽에서 가장 약자를 골라 위조 대상으로 삼고 또한 탈북자 출신을 동원해 위조 매개자로 동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단을 이토록 야만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조직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납세자에 대한 곧 국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정보기관은 권력기관일 수 없습니다. 이들은 선출된 적도 없고 어떤 시민적, 국민적 절차를 받아 권력을 이음받은 적도 없습니다. 문민 통제란 단지 군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보기관은 물론 검찰과 경찰 등 자칫하면 국민이 군림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통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비선출 권력은 회수될 수 없다는 점에서 또한 반드시 민주적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절제되지 않은 조직은 결국 정권과 권력과 국민을 물어뜯고 맙니다. 현 권력은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이를 걷어들여야 합니다. 저 12.6 사태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위조 사태는 이러한 위기를 바로잡으라는 시대의 명령입니다. 위조 민주화, 위조 권력을 고치지 않는 한 한국 사회는 불신과 의심을 끊임없이 배태하는 위조 사회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위조 사회는 그 사회의 진실과 정의를 먹이로 사는 괴물인 까닭입니다. 3분 직설이었습니다.